한 공돌이가 얼마 전에 산 값비싼 ANC 헤드폰으로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음악을 즐기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때 마약에 흠뻑 빠진 공돌이의 어깨를 후려갈깁니다. 몇 번을 불렀는데 고작 MP3 따위가 여자친구보다 더 좋은 거니 이 자식아 라고 말하며 귀싸대기를 날리는 여자친구는 오늘도 어김없이 메타버스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귀가 얼얼해진 얼빠진 공돌이는 이건 MP3가 아니라 플렉인데 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해냈는데요. 그렇게 공돌이는 다시 영상을 만들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이피델리티 라고 불리는 하이파이 고음질 스트리밍 서비스가 오디오 음원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며 블랙이나 OGG와 같은 다양한 오디오 코덱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스킨을 바꿔 쓰던 위앰프 방송이 핫했던 라떼 시절 아이리버, 삼성 옙, 애플의 아이팟과 같은 MP3 플레이어부터 여자친구가 음악 자체를 MP3라고 부르듯 많은 사람들에게 음원이라는 건 MP3라고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원음 파일 용량의 5% 수준의 엄청난 압축률을 자랑하는 가장 대중적인 오디오 코덱 MP3인데요. 요즘 떠오르는 플렉, AAC와 같은 코덱을 살짝쿵 비교해보면서 MP3가 음원의 제왕이 된 이후부터 살을 깎아낸 다음 뼈까지 깎아내어 용량을 후려치는 각 코덱들의 오디오 압축 원리까지 안달공학 시작해보죠. 놀러왔는데 놀러왔냐고 뭐라고 하는 초등학교 수련회 교관 선생님들은 뭘 해도 목소리가 작다며 지금보다 10배 큰 소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대답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목소리를 정확히 10배 큰 소리로 내는 것이 쉽지 않고 리모컨으로 TV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것처럼 목소리 크기를 1, 2, 3부터 10까지 나타내라고 해도 딱딱 끊어서 소리 낼 수가 없는데요. 만약 우리가 목소리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소수점 아래에 끝도 없이 숫자들이 이어지는 무한한 정보가 있어야만이 세밀한 차이까지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기에 TV와 같이 단계를 나눈 다음 후려쳐서 저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마이크를 통해 녹음된 아이유 선생님의 아날로그 목소리가 음원 파일로 저장되는 디지털 소리로 되는 과정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잔물결이 퍼져나가는 파형들과 같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공기 분자들을 마구마구 흔들어 제끼며 그 크기가 마구마구 변하는 파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진동의 정도를 소수점 수십 자리까지 표현하면 저장할 숫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기에 시간에 따라 소리 크기에 따라 단계 구간별로 대표값만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담은 음원 파일을 재생해보면 16비트 44.1kHz 라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6비트라고 표현된 것은 마치 TV 음량을 조절하는 것처럼 소리의 크기를 몇 단계로 나눌 건지와 관련된 것으로 16비트라면 2의 16은 65,536단계의 음량 조절이 되며 44.1kHz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소리를 얼마나 세세하게 쪼개어 나타낼 거냐를 말하는 것으로 1초에 몇 번이나 쪼갤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44.1kHz는 1초에 44,100번을 쪼개어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말이 되죠. 소리의 해상도라 불리는 이 값들은 최근에는 더 높은 비트수와 더 높은 kHz의 등장으로 더욱더 세밀하고 풍성한 소리를 나타내겠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양파를 얇게 썰면 썰수록 엄청나게 많은 양파 조각들이 발생하듯이 이러한 해상도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쪼개지는 조각이 많아지고 한 조각이 나타내는 숫자들의 양도 엄청나게 커지면서 데이터의 영향이 더욱 커져갑니다. 양파를 아무리 얇게 썰어도 조각을 내는 이상 양파즙 수준으로는 만들기가 힘든 것처럼 아무리 해상도가 높아지더라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게 되면 직접 듣는 아이유 선생님의 목소리와 파일로 저장된 소리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썰어낸 양파 조각들을 그대로 저장한 것으로서 안달공학 동영상 압축 원리나 이미지 압축 원리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압축을 하지 않은 상태의 원본을 말하는 것인데요. 비압축의 대표적인 파일 웨이브는 어떠한 압축도 거치지 않은 양파 조각들로서 용량은 빡이 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음원이 1초에 전달하는 비트수 비트 퍼 세컨드인 BPS를 흔히 비트의 속도 비트 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24비트 96kHz 두 개의 채널로 생성된 음원의 비트 레이트는 이러한 계산을 통해 4500kbps이며 따라서 아이유 선생님의 목소리가 녹음된 3분짜리 웨이브 파일은 이러한 계산을 통해 약 100MB입니다. 3분짜리 파일 하나가 100MB라면 원음 웨이브 파일로 음원 차트 탑 100을 스트리밍 한 바퀴 도면 10GB 이상의 데이터를 써버리게 되는 것이니 무한 데이터 요금제라 하더라도 용량 제한에 걸리면 버퍼링되고 있는 아이유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께서 아주 똑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원음 파일들을 후려쳐서 압축하는 방법인 다양한 오디오 코덱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무손실 코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음 파일을 압축하여 파일을 만들었을 때 다시 압축을 푼다고 하더라도 소리에 영향이 전혀 없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G 파일과 같은 압축 방법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무손실 오디오 코덱은 Free Lossless Audio Codec
플렉입니다. 프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누구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인 플렉은 리니어 프레딕션 라고 불리는 선형 예측 방법, 골룸 라이스 코딩 라고 하는 신호 처리 방법 등 이름만 들어도 골룸 하며 알고 싶지 않은 알고리즘들을 통해 압축하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능한 한 다 후려쳐서 핵심만 소개드리고 적절한 시점에서 자세히 다루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한 고등학교의 3학년들, 3학년 1반부터 5반까지 100명의 학생들은 일과 시간을 마치고 단체로 중국집에 갔는데요. 각 반마다 짜장 짬뽕 개수를 세기가 귀찮았던 정규학생 회장은 일단 각 반마다 짜장 10그릇, 짬뽕 10그릇을 시킵니다. 주방장이 100명이 아닌 이상 100그릇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텐데요. 명석한 정규 회장은 요리가 되는 동안 각 반마다 정확히 짜장 짬뽕 개수를 다시 센 뒤 그 차이를 다시 주문에 반영했죠. 플렉의 압축 원리가 바로 정규 회장의 잔머리입니다. 웨이브 음원에서 플렉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보면 우선 1초에 4만 개가 넘는 원본을 모두 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1초에 수천 개만 골라서 띄엄띄엄 저장해 두는데요. 두 점을 연결하는 이차함수 포물선을 찾던 중학교 시절처럼 띄엄띄엄 저장한 점들을 모두 지나는 수식을 만들어 음원 파일의 생김새를 대충 후려쳐서 기억해 둡니다. 이 후려친 선과 실제 원본과의 차이들을 쭉 저장해 놓으면 하나하나 저장하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작은 숫자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압축하여 저장된 플렉 파일을 실행하게 될 때는 후려친 수식선을 통해 먼저 전체 파형을 대충 만들어낸 뒤 실제 값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원본 파일과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마치 짜장 짬뽕이 조리되고 있는 동안 각 반마다 그 차이를 반영하여 다시 주문하는 정규 회장처럼 시간에 따라 듬성듬성 저장해 두었던 플렉은 압축을 풀어 재생하면서도 그 차이를 즉각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여 오디오를 압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본을 완전히 복원해낼 수 있는 손실없는 압축 코덱인 플렉은 평균적으로 100MB의 웨이브 파일이라면 57MB 수준으로 압축을 하게 되는데요. 원음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탑백 차트를 들으면 5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 슬램덩크의 정대만이 멋지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편해. 뭔가를 포기하면 세상 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음원 파일의 용량을 훨씬 더 줄이기 위해서 똑똑하신 분들께서 이번엔 원음을 아주 조금 포기해보는 똑똑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미지에서 JPEG 파일이 원본 파일과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압축하듯이 음악 감성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손실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손실 코덱을 대표하는 MPEG-1 오디오 레이어 3, 바로 MP3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발표되어 저용량, 고음질이라는 오디오 코덱이 갖출 수 있는 장점이라면 장점은 다 갖추고 태어난 미워할 수 없는 이 코덱 표준은 음악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태동한 시기와 겹쳐 손쉽게 오디오 코덱의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MP3의 압축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거두절미입니다. 이미지 압축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JPEG이 우리 눈이 차이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속임수를 쓴 것과 같이 MP3 역시 음향 심리학을 이용하여 인간이 들을 때 인지하지 못하는 소리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인 가청 주파수 20에서 2만 Hz 영역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인간이 나머지 영역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귀가 어두워진다고들 하죠. 10대가 지나면 2만 Hz조차 거의 듣지 못하고 40대 행님들은 대부분 16,000Hz까지만 듣는다고 하죠. 따라서 오디오를 얼마나 압축하고 싶느냐에 따라 16,000Hz 이상 대역의 소리를 삭제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영역들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용량을 최대 20%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는데요. 과학자분들이 열심히 연구해주신 결과 주파수별로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정도가 20Hz에서 약 60dB 이상, 그런데 1에서 5kHz에서는 무려 3dB 미만의 소리에서도 인지할 수 있다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눈이 초록색 정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숲을 속을 헤치고 다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절 초록색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고음의 위험을 잘 감지할 수 있는 녀석들이 살아남은 진화론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일정 수준의 음량을 가지지 못하는 소리들 역시 과감하게 삭제해버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리에 잔상이 생긴다면 이 소리에 가려져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음향 마스킹 현상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마치 공돌이가 여자친구에게 귀싸대기를 맞고 한동안 귀가 얼얼했던 것처럼 큰 소리나 충격음을 들었을 때 꽤 오랜 시간 소리의 잔상으로 다른 소리를 인지하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이용한다면 소리의 잔상을 미리 분석하여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다른 작은 소리를 전부 제거해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음의 주파수 대역을 분석한 뒤 주파수 대역을 576개의 블록으로 나눈 뒤 앞서 말씀드린 가청 주파수 외 영역, 너무 작은 크기의 소리, 음향 마스킹 현상을 이용하여 비교적 쓸데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음향 심리학 방법으로 싸그리 지워버리고는 남은 블록들을 다시 합성시켜서 MP3 파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블록들이 삭제된 정도는 MP3가 가지는 초당 비트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320kbps만 하더라도 원음 웨이브 파일의 4500kbps 비트레이트의 1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0MB의 웨이브 파일을 320
120kbps MP3로 압축하면 5에서 7MB의 용량을 갖게 됩니다. 이는 블랙보다도 훨씬 더 작은 수치이며 음원 차트 탑100을 다 들어도 1기가가 채 안되는 용량이 되어버립니다. 당장 256kbps MP3 파일도 전문가들조차 원음과의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다고 하니 MP3의 신박하고 쫄깃쫄깃한 압축 방식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수십 년간 오디오 코덱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MP3와 같이 손실 코덱으로 많이 쓰이는 이름부터 고급스러운 오디오 코딩 Advanced Audio Coding AAC는 MP3와 비슷한 용량을 가졌지만 훨씬 더 뛰어난 음질을 가지는데요. MP3가 한 음원당 모두 하나의 비트레이트로 압축하는 것과는 달리 AAC는 비트레이트를 변화해가면서 많이 삭제도 되는 구간에서는 적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하며 더욱 효율적인 압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주파수 대응 역시 576블럭이 아닌 1024개의 블럭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AAC는 MPEG 1세대를 기반으로 압축을 하던 MP3와는 달리 MPEG 2세대와 4세대를 기반으로 오디오를 압축하며 더 정교한 수학적 압축 알고리즘을 가지며 2채널 스테레오가 한계였던 MP3와는 달리 AAC는 48채널까지도 압축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MP3에서 AAC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에어팟의 성공 이후 블루투스를 이용한 음향기기가 굉장히 유행하였고 이에 따라 블루투스용 코덱도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블루투스의 전송 및 지연 문제로 블루투스 기술이 더 발전되기 전까지는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로 플랫과 같은 완전 무손실 코덱을 듣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고음질 오디오 이용자들은 유선을 훨씬 더 선호하고 블루투스 오디오 이용자들은 음질보다는 연결성에 더 민감하기에 기업들도 블루투스 고음질 코덱에 투자를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구글 딥마인드 날씨예보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인공지능 알고리즘 겐과 같은 기술과 같이 손실 코덱을 원음과 가깝게 복원하여 블루투스로도 고음질의 음원을 듣게 하려고 노력 중인 기업들도 있죠. 엔비디아 비장의 무기 영상에서 설명드린 저해상도 영상을 인공지능을 통해 고화질로 바꾸는 DLSS 2.0과 같이 소니의 DS-EE 기술은 음원을 복원하여 재생할 때 인공지능을 이용해 원음을 예측 복원하는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구글은 원음의 인코딩 과정과 디코딩 과정을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분석시켜 MP3의 거의 100분의 1 용량인 3kbps로 원음과 80% 동일한 오디오 데이터를 복원해내는 그야말로 미친 오디오 코덱 사운드 스트림을 발표했는데요. 만약 이게 정말 상용화된다면 무제한 요금제 걱정도 없이 블루투스 지연 문제도 걱정할 것 없이 무손실 음원 수준을 들을 수 있게 될 한방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P3 코덱을 활용해 음악을 재생하는 기술로는 우리나라가 아주 독보적이었던 2000년대 초 라떼 시절 MP3 플레이어 최강 아이리버를 보고는 절대 최강 애플 타도를 외치며 아이리버 주식을 마구 사들였지만 절대로 죽지 않을 것만 같았던 손실 음원 MP3에 투자하다 소중한 원금마저 함께 손실해버리며 아직도 HP를 복원해내지 못하고 있는 마이너스 손 딸피개미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